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하지현.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나이와 함께 성장해가죠. 신생아,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이 되지요. 성인인 부모와 성인인 자녀가 소통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 여기는 낭독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무거워진 부모의 역할과 불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란 말이 실감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아이를 갖고 서서히 배가 불러온다.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상상을 하는 부부에게 지나가던 어르신이 불쑥 말을 건다. 힘들죠? 그래도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좋을 때예요. 나오면 고생길이 훤해.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키우다 보면 정말 실감이 나는 그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또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어디에 있든 부모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어엿한 어른이 되어 내 품을 벗어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잘 나가면 잘 나가다 거꾸러질까봐 걱정이고 기대보다 안 풀리면 속상하고 애가 탄다. 어릴 때와 달리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고 부모인 나도 모르겠는 새로운 문제들이 자식들의 삶에 치고 들어온다. 자식의 문제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굳은 살이 배기지 않고 맞을 때마다 아프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 익숙함이 없어요. 아이의 문제는 맞을 때마다 아프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이대별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부모로서 느끼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 부모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살면서 경험해온 불안과는 방향이 다른 불안이기 때문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은 세상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긴다. 우유를 내 입으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장난감을 내 손으로 갖고 놀지 못하면 불안하고 화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공부나 돈을 버는 일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사귀고 결혼하는 것도 세상의 것을 나와 가까워지도록 당기는 일이다. 즉, 밖에서 안으로 당기는 것이 기대만큼 잘 되면 뿌듯하고 성취감을 얻지만 잘 되지 않으면 불안, 좌절, 질투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런 방향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돈을 끝도 없이 벌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어떤 관계든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은 관대해지고 평온해진다. 마음의 건강은 굳이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이 찾아온다. 아이의 주관이 생기고 싫어하고 도리질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불안이 생긴다. 아이는 커가면서 내 품에서 벗어나 점점 멀어진다. 이성적으로는 그게 옳다는 걸 알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모도 아이가 내 관할 밖으로 나가면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 내 품에 있던 아이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세상을 향해 멀리 떠나는 것을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불안을 견뎌야만 한다. 낯설고 익숙해지기 힘든 불안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의 불안이다. 익숙해질만 하면
아이는 내게서 조금씩 더 멀어지고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니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모가 된 후 불안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부나 직업 등 자신의 일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고 위태롭다고 느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방향의 불안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불안이, 아이가 성장하며 나와 멀어질수록 더 강한 힘과 속도로 새롭게 던져지니 말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함께 자란다는 말을 한다. 자녀의 성장을 도우면서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며 보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모가 된 후에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이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어요.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게 되네요. 그래서 좀 더 안심이 되었답니다. 부모의 불안을 자녀에게 쏟아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서 불안한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쏟아붓게 되면 자녀가 그 불안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부모인 나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지나가는 자녀를 보면 시기별로 자녀의 주도권이 점점 커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는 대안을 제시해보고 의견을 내는 정도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를 지켜보면 더욱 불안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될 때가 많잖아요. 직장을 구하는 것, 집을 사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등등 말이죠. 그래도 부모 되기의 핵심은 바로 끊임없이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내 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걸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성숙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 어떤 부모가 더 좋아 보이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 아이도 완벽한 아이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엄마가 좋은 부모라고 말한다. 누구나 완벽한 부모가 되길 원하지만 완벽한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부모를 뛰어넘는 상상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완벽한 부모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져 아이가 부모의 그늘 안에 안주하게 만든다.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문제에 부모가 정답을 제시하니 혼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책임지는 태도도 기르지 못한다. 아이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아이가 자라면서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상을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녀가 넘어져도 부모가 받쳐줘서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부모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아이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인 거죠. 정말 이런 믿음과 안전감을 제가 주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니컷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 부모란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정답을 제시하며 앞서 나가는 부모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욕망을 잘 다스리는 부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자녀에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자녀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며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모다.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찾기 위해 가는 길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과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맞아요. 나의 욕망과 불안이 아이를 더욱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이자 부모의 자세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나의 불안과 감정을 잘 다루면서 만져주시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